장미, 정혜덕 작가의 책상과 식탁 사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안녕이라는 말이 굉장히 흔하고 많이 쓰는 말인데 저 이 단어 참 좋아하거든요. 아, 네. 예, 뭔가 그 편안하게 잘 지냈느냐라는 뜻이어서 좋아하고요. 그래서 제 책 제목에도 이 단어를 넣곤 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셨나요? 네, 안녕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님들도 안녕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세 번째 책을 들고 또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잭 켄토스 작가의 조이 열쇠를 삼키다라는 책인데요. 어떤 책인지 장미 작가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 책은 동화책입니다. 저희가 이제 동화책인데 이 잭 켄토스 작가가 미국 작가고요. 이 책을 제가 저희 아들 초등학생일 때 읽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주변에 많이 추천도 하고 선물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어떤 ADHD 소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제켄토스 작가가 이 책으로 미국에서는 여러 이제 상도 받고 그 후속작으로 조이 이성을 잃다라는 책도 쓰고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자전 뭐 소설 시리즈도 썼다고 하는데 한국에는 이 작가의 책이 번역된 게 많이 없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이 조이가 사람 이름인 거죠. 네, 그래서 소년. 시리즈가 됐군요. 예. 그리고 이 조이라는 소년, 이제 ADHD 소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책도 지금은 제가 살펴보니까 비룡소에서 출간됐었는데 지금은 절판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 생각에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보다 요즘이 ADHD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졌고 또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서 참 재출간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아, 네. 바이럴이 무섭다고 저희의 이 미미한 팟캐스트에서 뭔가 이슈가 돼서 재출간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 ADHD에 걸린 이 소년 조이의 조이가 자기가 화자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ADHD 학생으로서 그 학교에서나 주변에서 뭐 선생님이나 다른 어머님들, 다른 학부모나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얘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막 그러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음, 이 소설의 주인공인 조이가 소설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인 화자로 등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주인공의 내면에서 어떤 생각과 느낌이 일어나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문단을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나에 대해 하는 말이 그때그때 다르다. 어떤 때는 내가 못됐다고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이상하다고 한다. 슬퍼 보인다고 했다가 즐거워 보인다고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언제나 빠지지 않는 말이 있다. 그건 바로 내가 산만하다는 거다. 아, 이 산만하다는 단어 너무 슬픈 단어예요. 네. 네. 어, 저는 이 작품 굉장히 모르는 작품이었는데 장미 작가님 덕분에 읽게 됐고 좀 가슴 뭉클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딱 덮고 나니까 제일 먼저 그 친구의 아들이 생각났거든요. 저의 친구도 발달장애인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가 정말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뭐 저는 당연히 뭐 제3자니까 알 수 없고 그의 부모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작품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 이제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요즘은 교사의 위상이 떨어졌다는 말도 많이 하고 막 그 선생님한테 정말 예의 없게 구는 학부모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지만 제가 초등학생 학부모였던 시절만 해도 선생님의 권위가 제법 살아있고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어려워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것이 20년 전인가요? 거의 뭐 그쯤 된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당시에는
ADHD라는 말이 제 생각에 약간 이제 시작되었나? 그런 것 같고, 산만하고 막 그러면 정확한 진단도 없이 그냥 ADHD라고 막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그런 아이와 그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막, 심한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런 ADHD 아들을 키우면서 힘들어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전 사실 되게 감동을 받고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을 그 친구한테 선물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이 책을 읽고 울었다고. 그러면서 많은 선생님들이나 다른 학부모들이 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ADHD 아이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저는 비슷한 맥락에서 제 친구한테 이 책을 선물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참 책을 집었다 놨다 집었다 놨다 했습니다. 이 주인공이 사실 엄청난 그 좌충우돌을 보여주는데요. 상상 초월의 사건들이 이제 강도가 점점 심하게, 예, 그래서 이제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데 이 책의 제목과 같이 열쇠를 삼키는 제목이 나오거든요. 네. 와, 근데 그 열쇠를 삼키는데 열쇠에 이제 줄이 달려 네. 있고, 그래서 삼켰다가 그 줄을 당겨서 빼는 이 부분에 그 삼키고 토하는 묘사가 너무 구체적이어가지고 입에 쇠맛이 났습니다. 아, 이 쇠맛이 정말 얼마만에 느껴지는 맛인가 요즘 느끼기 어려운 이 쇠맛. 예. 어떠셨어요, 작가님은? 그러니까요. 열쇠를 삼키고 거기 연결된 줄을 잡아당기면 끄집어낼 수 있는지 예, 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걸 아, 읽으면서 너무 놀랐었고 이 목구멍이 멀쩡한 것인가. 그래 정말 저도 이걸 읽으면은 막 뭔가 피맛이 여기 이 책에서도 자기 조이가 자기 목구멍에서 피맛이 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작가는 이거를 본 적이 있어서 쓴 것인가, 실험을 해본 것인가, 정말 조금 놀라웠죠. 네. 예. 그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첫 번째 부분, 이 소설의 첫 번째 부분에 그 산만하다라는 이제 단어가 딱 등장하는데요. 저는 그 단어가 벌써 이렇게 마음의 문을 툭 두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굉장히 산만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엉덩이 힘이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 늙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원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만물에 아주 호기심이 많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엉덩이를 붙이지 못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 호기심은 여전히 있고 하지만 저는 사범대학을 졸업했는데 사범대학에 들어갔다는 건 이제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는 되게 즐겁게 학교 생활했고 나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선생님이 되려면 임용고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엉덩이를 붙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세상 만물에 관심이 있는 저로서는 이게 죽기보다 더 힘든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임용고시 재수를 하다가 중간에 때려치우고 생애 최초의 유럽 여행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등학교 교사가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날 훌륭한 작가가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참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제가 그렇게 산만하다 그런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고 그냥 나는 뭐 침착하고 차분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정말 이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가 집중력이 너무나 떨어져 있고 산만해졌어요. 근데 핸드폰으로 우리가 쇼츠를 많이 보면은 진짜 뇌가 변해서 집중력이 떨어진다, 산만해진다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근데 이 책의 조이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태어나서부터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놀고 이러는 아이들은 얼마나 더 산만해질 것인가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중학교 2학년인 저희 집 막내에게 너가 핸드폰을 들여다볼 거면 쇼츠와 릴스를 보느니 차라리 긴 영상을 봐라 음, 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최근에 신문에서 봤는데 영국에서는 16세 밑에 이하의 아이들이 핸드폰을 하는 것이 흡연이나 음주만큼 위험한 것이라는 그런 발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나중에 대답하면 안 돼? 나중에 대답하면 안 돼요? 이 대사를 조이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데요. 사실 답을 알면서도 이렇게 맞아요. 말하거든요. 그리고 조이가 이렇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은 이제 뚜껑이 확 열려요. 그러니까 발작 버튼 대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제가 저희 집 아이들 중에는 이제 발달장애나 그 아이가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아이들도 사실 코너에 몰리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의 그 육아 낭인의 시절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 나는 내 화를 참지 못하고 아이를 자꾸 코너에 몰았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애나 나나 뭐 사실 마음 자체는 그렇게 다른 상태가 아닌데 나는 단지 그의 양육자고 어른이라는 것 음, 때문에 이 아이를 되게 몰아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했고요. 사람마다 이 발작 버튼의 대사들이 다 있잖아요. 네. 하여튼 나중에 대답하면 안 돼요? 상당히 좀 오래 남았습니다. 아니, 그 뭔가 아이나 또 뭐 음. 부부간에서도 그렇고 말을 할 때 그 말 너머에 있는 마음을 보라. 왜 이 네. 말을 하는지. 혹시 뭐 화를 내도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슬퍼서 뭐 이제 화를 낸다거나 이런 거를 읽어주면 된다는 그런 뭐 얘기를 책에서나 많이 봤잖아요. 근데 네. 그 우리가 마음이 좀 내 마음도 여유가 없을 때는 그런 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조이라는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어른들 중에 그래도 좀 삶과 마음의 여유가 있는 어른이 이 조이가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이의 엄마도 제가 이 작품을 다 스포일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예, 스토리를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는데 조이의 엄마도 사실 좀 힘들게 먹고 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집에 이제 아빠 없고 막 이러니까 자기도 여유가 없는데 아이를 돌봐야 하니까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정말 누군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한 명이면 정말 안 된다. 뭐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 뭐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뭐 너무 뻔하게 들은 말이지만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사실 조이의 엄마도 어려움이 있어서 얘가 할머니한테서 많이 자라잖아요. 근데 음, 이 책을 읽으면 저는 이 할머니가 학대를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막 못되게 아이한테 그렇게 굴잖아요. 근데 네. 또 그 할머니는 지금 자기 딸의 상황과 여러 가지 때문에 이 할머니도 마음에 여유가 없고 생활적으로도 여력이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가 너무 좀 불쌍하고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품의 후반부에 강아지 파블로가 등장을 하는데요. 조이가 강아지를 키움으로써 더 좋아지는 요 맥락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할머니가 이 손자인 조이를 개 취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작품 후반부에 가면 조이는 결국 강아지를 얻는다. 개이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강아지가 아니라 고양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저희 고양이가 지금 10살이고,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그 눈에 감염된 상태로 그 허피스 치료를 받았는데, 나이가 많이 드니까 이게 재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병원에 갔었거든요. 근데 눈약을 두 종류를 받았는데, 한 가지 약은 15분 간격으로 10시간 동안 넣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외출도 하고 잠도 자야 되는데 얘를 붙잡고 15분 간격으로 약을 넣어주지? 그래서 굉장히 황당했는데 저희 셋째가 휴일이었는데 하루 종일 정말 붙잡고 음, 앉아서 8시간 동안 15분씩 그 약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둘째가 집에 돌아와서 어,
또 15분씩 날밤을 가면서 약을 넣어주고, 그래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거, 그리고 그 반려동물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돌봄을 필요로 할 때, 뭐 인생을 절대 뭐 교훈적으로 뭐 살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갑자기 EBS를 만들자는 건 아닌데, 누군가를 그 돌보는 경험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반려동물이 분명히 아이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뭐 반려동물을 들이지는 않습니다만, 예, 하여튼 반려동물이 있는 저는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책에 보면은 이 엄마가 나중에 이제 조이한테 항상 미안해 하잖아요. 그리고 뭐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근데 아이가 그거를 이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참 이게 아이 시점으로 쓰여진 거라서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고 눈치가 빤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네. 이거는 정말 뭐 장애가 있든 없든 마찬가지인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다 마찬가지인 네.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는 다 결국 내면 아이가 있구나.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 제가 약간 이렇게 생각한 구절이 있었는데 조이가 자기를 중간에 두고 양쪽에 있는 어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그런 거를 굉장히 잘 알아차려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약간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거 좀 또 내가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걸 알고 약간 안절부절하기 시작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구절이 좀 안타까웠고, 아이가 정확하게 무슨 내용, 구체적인 그런 것까지는 모르지만, 지금 적어도, 좋은 상황이다, 나쁜 상황이다, 이런 거를 충분히 알고 있는데, 어른들은, 이렇게 눈빛 교환 같은 정도는 아이가 모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나? 이제 그런 그 구절을 읽을 때 조금, 약간, 마음에 와 닿았어요. 네. 이 책에는 굉장히 놀라운 치유의 문장도 들어가 음, 있는데요. 작품 이제 마지막 부분쯤에 가면은 그 헤럴드 아줌마의 입을 통해서 조이가 너는 마음씨가 고운 아이야 라는 말을 듣거든요. 조이가 계속 엄청난 사고를 치기 때문에 겉보기에 따라서는 아주 나쁜 아이로 오해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헤럴드 엄마의 입을 통해서 이 말을 듣게 되니까 참 좋았고, 그리고 사실 음, 엄마는 참 해주기 어려운 말이 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엄마가 해주면 좋은데요. 맞아요. 어, 네.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정확하게는 좀 나는 너가 사실은 좋은 아이라는 걸 안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말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누가 알아준다는 게 되게 힘이 되고, 음, 참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구나. 그 부분이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 음, 부분이 약간 책의 끝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어, 읽고 싶어서 다시 앞에서부터 막 후룩후룩 다시 읽으면서 그 부분에서의 어떤 감동을 다시 오, 느끼려고 책을 연달아 2번 읽었었죠. 음, 그리고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지만 저도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나는 너가 착해서 좋다는 식의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고 또 착함이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그 말을 들은 이후에는 왠지 그 사람 앞에서는 착하게 이렇게 굴고 싶고 약간 막 착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오, 근데 이제 결국은 그게 족쇄가 돼서 좀 피곤하다 이렇게 느끼기도 했지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엄마들이 다루기 힘든 그런 자녀를 대할 때 계획적으로 나는 너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안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게 어, 조금의 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저는 어렸을 때를 돌아보면은 비교적 착하고 순종적인 아이였던 것 같고요. 그런데, 어, 다 자란 뒤에는 착하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전 이렇게 변하게 된 거죠? 어,
그 어른들에게 듣는 착한 아이다, 말 잘 듣는다, 순종적이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20살로 뭔가 나의 착함은 다하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생은 내 멋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더 많이 지나고 제가 이제 그 50 고개를 딱 넘고 나니까 세상에는 정말 착한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라는 말은 저는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잘 아이들에게 그 말을 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착하면 호구가 되니까. 예. 그 정말 한국 사회가 더 비정한 세상이 된 게 확실한 것 같고, 하지만 이 이상한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 있어야 그나마 우리가 일상을 좀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착하다는 말로 아이를 소위 약간 통제한다, 음, 길들인다, 요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 애들러 심리학을 가지고 대화 형식으로 쓴 그 미움받을 용기에서 보면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칭찬은 통제라고, 음, 예, 이렇게 딱 아주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얘기를 어, 해놓거든요. 어. 그래서 모든 관계는 사실 부모 자식 관계마저도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이야기로 진행되면 굉장히 좋다. 평가 좀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미 할 모든 평가를 자식들에게 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거나. 오랜만에 저는 이 동화라고 해야 될까요? 뭐 청소년 소설이라 해야 될까요? 이걸 동화에. 네. 네. 오랜만에 동화를 읽어서 참 좋았고요. 뭔가 엄청 드라마틱하거나 막 반전에 반전이 더해지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었어도 마음이 촉촉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은 건 오랜만에 느껴본 쇠맛이었습니다. 네. 음. 그리고 저는 제가 동화를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자주 느끼는 건데 그 좋은 동화책이 어른들에게도 굉장히 참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어린 시절을 거쳐서 지금 어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동화책이라는 거를 애들만 읽는 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른들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어, 좀 동화책을 읽을 만한 어린 아이가 있는 어머니들이 좋은 책을 먼저 읽어보시고 아이한테 권해주고 아이랑 같이 얘기도 하고 이러면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채널에서도 좀 좋은 동화책, 어른들이 읽어도 좋은 그런 동화책을 가끔씩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책으로 수다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